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우리 역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이 환단고기의 출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독립군 대장인 홍범도는 왜 역사학자인 계연수에게 환단고기 출판비를 지원했을까요? 환단고기는 오랫동안 진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독립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계연수와 이유립이라는 두 인물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역사를 지키고 후대에 전했는지, 그리고 환단고기를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토 환단고기를 집필한 계연수와 이를 전한 이유립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좋은 질문이야, 피아. 먼저, 계연수는 환단고기를 집필하고 출판한 인물로 민족의 뿌리를 되찾고자 했던 독립운동가였어. 그가 환단고기를 집필할 수 있었던 건 이유립의 아버지인 단의 이관집의 영향이 커. 이관집은 태백일사를 저술한 임액의 직계자손으로서 자강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야. 계연수는 당시 서북지방의 양반가를 돌며 비장서책을 수집하여 역사를 저술하고 있었는데, 이유립의 아버지 이관집과 교유하며 그의 일가인 이형식에게 가서번 부여기와 북부여기를 얻고, 처가인 백진사에게 삼성기와 단군세기를 얻고, 그 일가인 해학이기로부터 태백일사를 얻어 환단고기를 집필한 거야. 와, 그러니까 환단고기 속에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가 모두 이유립의 아버지인 이관집과의 교유 덕분에 얻게 된 것이고, 이관집의 집안이 단군세기와 태백일사를 집필한 고성이씨 집안이고, 그것을 후대에 이유립이 전했다는 얘기구나. 그런데 계연수는 왜 목숨을 걸고 환단고기를 집필한 거지? 계연수는 환단고기를 집필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고대사를 정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민족의 혼을 되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역사복원에 헌신했어.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자. 일제는 단순히 한반도의 자원을 수탈하고 정치를 지배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 더 나아가 역사 왜곡과 민족 정체성 말살 정책을 통해 조선인들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으려 했지. 특히 고대사를 왜곡하거나 우리 역사를 일본의 하위 문화로 격화시켰고, 이로 인해 민족의 혼과 자긍심을 잃게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졌어. 이런 상황에서 역사라는 것은 민족의 정신적 뿌리이자 정체성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어. 계연수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역사를 되찾는 것이 곧 민족의 영혼을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지. 아, 그렇구나. 개인에게도 그 혼이 사라지면 죽은 사람이듯이 민족에게도 역사가 사라지면 민족도 사라질 수 있겠네. 그렇지. 계연수는 환단고기를 집필하며 그 책을 단순한 학술적 기록이 아닌 민족의 생존 선언문으로 여겼어. 단군세기의 저자 이암이 말했듯이 역사는 민족의 혼이다 라는 신념이 계연수의 작업을 이끌었어.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민족의 정신적 지주라는 거지. 계연수는 단군 조선을 중심으로 한 고대사 복원을 통해 한민족이 고대부터 독자적인 문명과 정통성을 지닌 민족임을 강조하려 했어. 이를 통해 일제의 역사 왜곡에 맞서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자부심을 되찾으려 한 거야. 특히 계연수는 독립운동과 민족의식을 강하게 연결했어. 그는 독립운동이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넘어 정신적 독립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환단고기에는 천부경과 삼일신고 같은 철학적 사상이 담겨 있어. 이 기록들은 단군조선과 신시배달국의 천지인 삼원조화 사상을 전승하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세계관과 철학을 드러내고 있어. 계연수는 이 철학적 가치를 복원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마련하려 했지. 단학회와 대종교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가들이 천부경을 품고 싸운 것도 이러한 민족 철학의 중요성을 잘 보여줘. 독립군이 천부경을 가슴에 품고 싸웠다고?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1919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발족하면서 임시의정원 의원 35명 가운데 28명이 대종교 교도였다고 해. 대종교는 홍합나철이 세운 민족 종교인데 그 핵심 경전이 천부경과 삼일신고이고, 나철은 해학이기와 활동을 같이 하던 시기에 해학이기로부터 태백일사에 담긴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얻게 되었지. 나라를 잃고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어려웠던 시기. 많은 이들이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지만 개인의 영달과 명예욕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족이라는 확장된 범위의 나를 위해 한 목숨 희생할 각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투철한 민족 정신과 성인의 버금가는 희생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의 품에 천부경이 있었다는 것에서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어떠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아,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요원의 대다수가 대종교 신도였고, 대종교는 우리 민족 고유 경전인 천부경과 삼위신고가 중심이고, 그들이 민족을 위해 한 목숨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역사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네. 그럼 계연수의 역사 복원은 엄청난 효과를 지닌 독립운동이었겠네. 그렇지. 이러한 작업은 일제의 탄압을 불러올 목숨을 건 일이었지. 이 과정에서 계연수는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도움을 받았어. 홍범도 장군이 환단고기의 출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실제로 환단고기가 출판된 후 계연수는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 책 자체도 대부분 소각되어 사라질 뻔했어. 계연수가 목숨을 걸고 환단고기를 집필한 이유는 단순히 고대 역사를 기록하려는 학문적 열정이 아니라 민족의 혼을 되살리고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였어. 그는 역사라는 것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며 민족의 자존감을 세우는 정신적 기둥임을 알았던 거야. 결국 환단고기는 계연수와 같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와 독립운동의 정신적 동력을 제공한 상징적 기록물이었지. 흥미로운 건 환단고기를 후대에 전한 이유림 역시 계연수와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야. 이유립의 아버지와 계연수는 독립운동 동지로 친밀한 사이였고, 이유립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환단고기의 전승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어. 그렇구나. 계연수와 이유립이 연결된 건 독립운동이라는 공통점 때문이었네. 근데 이유립은 어떻게 환단고기를 전하게 된 거야? 이유립은 독립운동의 일원이었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통해 환단고기의 집필과 전승 과정을 직접 보고 들었고, 실제로 계연수의 제자로서 그에게 역사를 배웠지. 즉, 이유립은 독립운동가였던 자신의 가족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존하고 전승한 거야. 그럼 환단고기를 전승한 이유립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유립의 역할은 환단고기의 전승자이자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를 후대에 전한 보존자였다고 할 수 있어. 이유립은 계연수의 친구였던 아버지와 독립운동가들의 영향을 받아 자라며 환단고기가 단순한 책이 아니라 민족의 정신을 되살리는 기록이라는 걸 이해했어. 그는 환단고기를 정리하고 후대에 전하며 우리 역사의 정통성을 지키고자 했던 거야. 와, 계연수와 이유립이 환단고기를 통해 민족의 혼을 되살리려 했던 독립운동가들이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야. 오늘은 환단고기와 이를 집필한 계연수, 그리고 후대에 전한 이유립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독립군들이 일제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혼인 역사를 통해 작은 나에서 큰 나로 그 의식이 확장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방된 조국에서 그 자손들은 가난과 고통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친일부역자의 자손들은 큰 소리를 치며 우리의 민족혼이 담긴 환단고기를 위서로 몰아붙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그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독립군과 그들의 혼이 담긴 환단고기를 지키고 연구하는 것이 그 가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